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계속 장맛비가 온다고 합니다. 비 피해가 잦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서울시에서 올해는 단단히 점검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주부님들이 살림하기 가장 어렵다는 여름철입니다. 습한 날씨에 음식 상할까 냄새는 나지 않을까 신경 쓸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여름철 주부님들이 꼭 알아야 할 생활상식 수도권 알뜰 정보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운동 열풍 책임지고 있는 곳이죠.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창섭 이사장 만나봅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7월 24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이번 주말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장마비가 내릴 때마다 비 피해 입으셨던 분들은 제일 걱정이 된다는 말 많이 하시죠. 서울시에서는 비 피해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도시안전실 한명수 수방업무 전문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네네. 서울시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서 대비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5월 15일서부터 10월 15일까지 풍수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최근 지역 편차가 심한 강우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주 예보된 강우에 대비 자치구분 유관기관 등의 사전 비상근무를 선제적으로 예보하고 서울시 풍수해 대책 행동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 근무 체계 및 13개 협업체계 실무반을 운영하여 침수 피해 발생 최소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장맛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곧바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연락하면 됩니까? 네, 침수 피해 발생 시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이나 예? 119 소방재난본부 또 거주하시는 해당 구청에 연락하시면 응급복구 등 즉시 조치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께서도 비 예보가 있을 경우는 집 주변의 빗물바지나 배수구 정비 등을 서울시에서 마련한 시민 행동 요령을 참고하여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하여 주시면 됩니다. 네,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누구보다도 그 침수 피해 지역 주민들이 걱정이 많은데 서울시에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침수 피해 지역 있습니까? 예, 서울시에서는 2010년과 2011년에 침수 피해가 발생된 강화문과 강남, 신월지역, 그리고 도림천 주변 등 34개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빗물 저류조, 펌프장, 하수관 확장 등 장단기 대책을 병행하여 2021년까지 만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말까지는 구이 자양동 및 미아상거리 주변 등 34개 지역 중 9개 지역의 배수개선 대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강남역 언급하셨습니다만 매년 장마 때마다 물에 잠기곤 하고 또 최근이죠. 이달 초에 홍대 입구역이 침수되면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이런 피해 지역 대부분 다 점검이 끝났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는 2월서부터 6월 말까지 이러한 취약 지역에 대한 점검 및 그리고 취약한 시설에 대한 모든 위해 요인을 제거하고 예?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서울시에서도 물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만은 상습 피해 지역, 침수 지역 주민들도 미리 준비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 방지를 위해 2007년부터 물막 개판과 역류 방지 시설, 수중 펌프를 48,500여 가구에 무상으로 지원 설치하는 등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따라서 비로 인해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께서는 관할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요청하여 주시면 즉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서울시에서 앞서 여러 가지 그 피해 예상 지역 다 점검도 하고
대비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가장 걱정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예, 저희가 34개 지역에 대해서 장단기 또는 긴급 대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예.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예. 아까 언급했던 강화문, 강남, 신월, 도림천 등 이러한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 네 지역이 침수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지역입니까? 예, 침수 피해가 우려되기보다는 예. 많은 비가 왔을 경우에 예. 저희 시나 또는 주민들께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지역으로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막상 침수 피해를 입게 되면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예, 많은 비와 태풍 그리고 예보 시에는 응급약과 손전 등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침수 상황에 대비하여 저희 서울시 홈페이지 안전누리 수해정보 사이트에서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임시대피시설을 미리 확인하여 긴급 상황 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저지대 지역과 하천 주변 시민께서는 재난방송과 홍수예경보 방송 등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앞서 광화문 일대 기습폭우로 하수도가 역류했던 상황 말씀을 하긴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기습폭우에 대한 준비가 돼 있나요? 예. 저희 최근 한반도의 강우는 침수를 유발할 수 있는 재해용 강우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예. 재해용 강우는 시간당 30mm 강우를 말하는데요. 61년부터 71년까지 총 36회가 발생되었으나 예. 최근 10년 동안에는 총 41회가 발생하여 평균 5회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2010년과 11년 발생한 강화문 침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시장 하선거에 대해 개선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세종로 주차장을 저로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세종문화회관 주변에 빗물 유입시설을 설치하여 폭우로 인한 노면수 침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 방제시설 개선 대책 외에 강화문 지역의 침수를 최소화하고자 상류의 백운동청과 중학천 유역 97곳에 최근 빗물 유출 저감시설, 빗물 저금통을 설치하였습니다. 예, 빗물 저금통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빗물 저금통은 건물 옥상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받았다가 청소, 정원수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시설로서 예. 저희 서울시에서는 종로구청사의 3곳, 또 사직주민센터의 1곳, 그리고 청운효자 주민센터 1곳에 설치하였으며 이 외에도 상부를 텃밭으로 이용하고 단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물 옥상, 블루루프, 이동용 레인가든, 침투형 빗물바지를 여러 곳에 설치하여 침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 종로구 청사에 3곳이 설치됐다고 그랬는데 그럼 구청사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종로구청사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빗물 저금통이? 예. 크기가 얼마나 되나요? 빗물 저금통은 크기에 따라 틀리는데 예. 약 1m, 가로세로 1m 정도 미만 또는 그 이하인 것도 있습니다. 예. 비가 많이 오고 바람까지 불게 되면은 건물의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도 종종 발생합니다. 인명피해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네,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태풍 시에는 강건물 중 특히 돌출 간판과 도로변의 가로수, 주차장 등의 비가리개, 교외 종탑 등의 위험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저희 서울시에서는 지난 4월 말부터 6월 초순까지 본격 장마철 및 강풍 대비 총 8,000개소에 대한 대형 강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취약한 간판 254개소를 적출하여 200여 개소는 이미 정비 완료하고 나머지도 이달 말까지 모두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 또한 서울시에서는 이외에도 강풍에 대비하여 사전 강건물 정비와 가로수 전지 작업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어느 것보다도 시민들의 관심 있는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주변에 강풍에 취약한 시설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비가 필요한 시설 발견 시에는 120 다산 콜센터나 해당 구청 소방재난본부에 신고하여 주시면 즉시 안전하게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사태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면산 산사태도 있었고요.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겠죠? 예, 맞습니다. 비 예보나 강풍, 태풍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서울시에서는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예방사업을 비롯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수방기간 동안 우리 시에서는 산사태 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이 가능한 산사태 현장 예방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 올해 서울시 249개소의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하여 산사태 예방사업을 오기 전 모두 완료하여 만일의 산사태에 대비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도시안전실 한명수 수방업무 전문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색깔 모아 태산, 알뜰 살뜰 유용한 정보가 가득. 수도권 알뜰 정보. 네, 수도권 알뜰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름철을 맞아서 주부님들이 알아두면 좋을 생활 상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구단 알뜰 주부죠. 심재영 씨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름철에 우리 주부님들이 알아두면 좋을 생활 상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는요, 우유가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어도 이제 어머님들이 아이들에게 먹이려면 좀 불안하시긴 한데요. 네. 그런 상한 우유 확인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우유를 냉수에 몇 방울 떨어뜨렸을 때 우유가 물에 퍼지면서 흩어지면 상한 것이고 퍼지지 않고 그대로 가라앉으면 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즘 모기가 많이 극성인데요. 모기에 물렸을 때 효과 만점인 녹차 모기약이에요. 예. 녹차를 이용해 모기약을 만들면 좋은데요. 가려움도 금세 가시고 붓기도 잘 가라앉아 효과가 그만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녹차를 모기 물린 곳에 발라주거나 녹차 TV를 올려놓고 녹차 가루나 녹차잎을 물에 적셔서 올려놓아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아이 땀띠에는 오이즙이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예. 피부가 연약한 아기들은 여름에 특히 땀띠가 많이 나서 고생을 하는데요. 아기 땀띠를 연한 소금물로 닦아주면 좋다는 것은 엄마들이 다 아는 방법이고요. 예. 이때 오이를 이용해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오이를 갈아서 즙을 내서 땀띠 난 부분에 살살 펴 발라주면 땀띠가 들어가는 효과가 정말 빠르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주방에서 특히 이제 도마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요. 효과적인 도마 살균을 하려면 주방용 포백제를 도마에 이렇게 바른 뒤에 랩으로 감싼 후 30분 정도 후에 물로 헹구면 살균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표면 곳곳에 표백액이 스며들어서 살균 효과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예. 초보 주부님들의 경우에는 음식 만드는 게 가장 어렵다고들 말하는데 음식할 때 필요한 생활의 노하우도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로는 구수하고 개운한 된장찌개 맛내기인데요. 된장은 국물에 처음부터 넣고 끓여야 구수한 맛이 살아나고 쌀을 한번 씻고 난 뜬물에 끓이면 야채의 풋내가 없어지고 맛이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얼큰한 맛을 내려면 고추장을 쓰고 깔끔한 맛을 내려면 고춧가루를 쓰는데요. 다진 마늘은 너무 많이 넣거나 미리 넣으면 텁텁해지니까 나중에 넣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모든 이제 찌개를 맛있게 끓이려면 우선은 센 불로 물만 팔팔 끓인 다음에 재료를 넣고 재차 끓여서 거품이 일기 시작하면 약하게 자글자글 끓이는데요. 뚜껑을 덮는 것도 중요한 요령이라고 합니다. 예.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를 끓일 때는 쌀뜨물을 사용하면 맛이 더해지고요. 특히 생선찌개를 끓일 때는 국물이 팔팔 끓을 때 생선을 넣어야 부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계란 후라이도 되게 이제 쉽게 생각을 하거나 좀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계란 후라이를 좀 맛있게 먹으려면 계란 후라이에 저희가 되게 소금을 뿌려서 먹는데 관장을 붓고 그 위에 김가루를 얹어서 먹으면 이게 또 별미가 된다고 합니다. 예. 이때 이제 김가루는 손으로보다 이제 가위로 보기 좋게 잘라주는 것이 좋고요. 또 이제 저희가 보리차를 끓이는데 보리차에 소금을 넣으면 향기가 또 좋다고 합니다. 끓는 물에 보리를 넣고 소량의 소금을 넣어 약 10분간 끓이면 향기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맛도 부드러워진다고 하네요. 문어나 낙지를 또 맛있게 데치려면 물을 얇게 썰어 끓인 후에 무즙이 우러났을 때 데치면 싱싱할 뿐만 아니라 맛도 대단히 좋다고 합니다. 예.
집안 청소할 때 가장 쉬운 듯 하면서 어려운 것이 바로 거실 청소인데, 거실 청소에도 유용한 정보가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엄마들이 걸레질을 할 때 걸레가 너무 크면 그 손목에 무리가 오고요. 또 이제 요게 A4 용지 정도의 걸레가 손목에 무리를 주지 않고 깨끗하게 걸레질 할 수 있는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걸레 크기도 약간 요 A4 용지에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실 구석은 높아서 손이 잘 닿지 않지만 그대로 놔두면 거미가 거미줄을 치기도 하고 먼지가 쉽게 쌓이는 곳인데요. 집에 긴 밀대 걸레가 있다면 그것을 세워서 거실 구석, 천장 이제 구석구석을 잘 닦아주시는 게 좋고요. 쉽게 지나치기 쉬운 곳이 이제 말끔해질 거라고 합니다. 쌀뜨물은 비누 대용으로도 쓰였을 정도로 청소에도 여러모로 사용되는데요. 쌀을 씻고 두 번째로 나오는 물을 사용해서 거실 바닥을 닦아보면 바닥이 반짝반짝 왁스칠을 한 것처럼 깨끗해진답니다. 세제나 왁스도 사용하지 않으니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주부들은 설거지도 아주 귀찮아하는 주부들도 많은데 설거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노하우도 있습니까? 예, 일단 집에서 이제 뭐 된장찌개나 어머님들이 그런 거 하실 때 뚝배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제 뚝배기는 세제를 이용해서 설거지하면 세제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여 세제를 이제 다시 물을 끓이면 그 잔여 세제를 다시 내뿜는다고 하는데요. 뚝배기를 닦을 때는 그래서 세제보다는 쌀뜨물을 이용해서 닦아주시는 것이 안전하고요. 또 설거지를 하기 전에 그릇에 물을 담아 10분 정도 내버려 두거나 기름이 많이 묻은 그릇을 닦아야 한다면 따뜻한 물로 그릇을 한번 헹궈서 물에 담궈주세요. 그러면 담궈두는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설거지할 때 사용하는 세제의 양이 적어진다고 합니다. 또 이제 설거지할 때 세제 그 거품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찝찝하고 닦아도 닦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시면 그래서 이제 세제를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세제는 쓰면 쓸수록 그릇에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제는 적게 쓰면 적게 쓸수록 좋고요. 대략 50원짜리 동전 크기로 짜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물에 희석해서 쓰는 세제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세제를 사용하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더운 여름철에 선풍기도 많이 사용하는데 간단하게 선풍기 청소하는 법이 있다고요? 네, 이제 그걸 또 일일이 분리해서 닦으려면 이제 굉장히 귀찮기도 한데요. 이제 이런 그렇게 분리하지 않아도 청소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선풍기 겉부분을 신문지로 싸서 물을 뿌려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신문지를 떼어주면 선풍기에 있던 먼지들이 모두 신문지에 붙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또 이제 선풍기를 날개만 분리해서 헤드를 청소할 때 분리해서 헤드를 분리한 청소기 앞에 칫솔을 고무줄로 묶어서 날개를 쓱쓱 쓸어주면 먼지가 저절로 청소기 안쪽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이왕 닦아놓은 선풍기 바람이 시원하면 더 좋을 텐데요. 페트병에 물을 넣고 얼려서 선풍기 모터 뒤쪽에 책으로 높이를 맞추고 물이 떨어지지 않게 수건을 놔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그 페트병을 놔주시면 선풍기에서 찬 바람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과일, 채소 많이 먹게 되는데 과일이나 채소 씻는 법 이것도 좀 전해주시죠. 저희가 여름에는 또 이제 포도 이런 것처럼 이렇게 껍질째 먹는 과일이 많아서 잔류 농약을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과일과 채소도 종류에 따라서 각각 씻는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제 포도나 딸기 같이 이렇게 그대로 먹는 과일 같은 경우에는 물에 1분 동안 담궈 두셨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닦아주시기만 하면 그 잔류 농약이 80% 이상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베이킹 소다나 식초를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이렇게만 하셔도 농약이 많이 사라진다고 하시니까요. 이 방법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많이 이제 여름 휴가철 많이 놀러 가거나 하셔서 이제 상추나 깻잎도 많이 드시는데. 상추나 깻잎은 주름과 잔털이 많은데요. 꼼꼼하고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하는데 상추와 깻잎은 물에 5분 정도 담궈주셨다가 흐르는 물에 앞뒤로 닦아주시면 보기에도 싱싱해 보이고 잔류 농약도 대부분 사라진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구단 알뜰주부 심재영 씨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분들 많으시죠? 대한민국의 운동 열풍을 이끄는 곳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창섭 이사장 잠시 뒤에 만나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유병원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최재경 인천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최 지검장은 어제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오늘 오전 대검찰청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최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17기 출신으로 지난 1988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전주지검장, 대구지검장을 거쳐 지난해 12월부터 인천지검장을 맡아왔습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서울 성북동의 한 주택가에서 높이 1.5m, 길이 10m의 화단 담장이 주차된 차량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안에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지만 차량 2대가 일부 파손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빗물을 머금은 토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화단 담장이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서울 가산동의 한 모텔 지하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투숙객 8명이 대피했고 세탁기 등이 타면서 13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세탁기 아랫부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전으로 KTX 등 호남선 열차 운행이 무더기로 지연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젯밤 9시쯤 논산역 인근 상행선로에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KTX와 ITX 새마을호 등 열차 24편의 운행이 10분에서 많게는 3시간까지 지연됐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최근 운동하는 분들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운동 열풍을 이끄는 곳 바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인데요. 오늘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창섭 이사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 하면은 대충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어떤 곳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사실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네. 88년도 서울올림픽 대회가 있었는데 그 네. 서울올림픽 대회를 기념하고 또 국민 관련된 체육 분야의 진흥을 위해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했거든요. 준정부기관이고요. 공익기관이어서 1989년 4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예. 저희들이 주로 하는 임무는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기금을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 관련된 활동들하고 체육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런, 체육 말씀하시죠. 체육과학과 관련된 연구도 하고
보급도 하고 있고요. 요즘에 스포츠 산업 육성하는 쪽에도 신경 쓰고 있고 뭐 올림픽 공원 포함해서 서울 올림픽 기념 시설물 관리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동네가 보면 스포츠 센터도 하는 데도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도 지원을 해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스포츠 센터 운영하는 것도 지원해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올 가을에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릴 예정이고 앞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또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이 쭉 예정이 돼 있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어떻게 준비를 좀 하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아시안게임이 9월 19일부터 한 16일간 있거든요.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올해 아시안게임에는 금년에만 저희들이 한 1,200억 원 정도를 지원했고요. 현재까지는 한 6천억 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 하계 광주 유니버시아드에는 금년에만 한 820억 원을 지원했고 현재까지 누계로는 한 1,840억 원 정도를 지원을 했죠.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2018년에 있는데 금년에만 한 1,350억 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한 2,400억 원 지원했었죠. 그 최근에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우리 이사장께서는 그 체육 교육학을 전공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갑자기 운동을 무리하게 시작하는 것도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운동을 좀 오해 없었으면 좋겠는데 건강을 위한 운동이 있고 도전을 위한 운동이 있는데 도전은 아무래도 자기 신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들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건강을 위한 운동은 몸에 무리가 가는 운동은 오히려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효과를 보려면 점진적으로 부하를 늘려가야 되고 또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이 무리하게 하거나 그러면서 간헐적으로 하거나 또 조금 하고 중단하는 일들이 있어서 문제고요. 그리고 운동 효과는 또 개인에 따라서 워낙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어떤 운동이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 젊은 친구들 보면은 이렇게 몸 만든다고 갑자기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막 무리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요? 젊은 친구들의 신체는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하고는 다른데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무리한 운동을 갑자기 하거나 또 상대방들과 누구와 경쟁적으로 하는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무엇보다 본인에게 적당한 운동이 어떤 건지 미리 파악을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몸 상태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런 그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국민체력 100, 100세를 의미하는 이야기인데 체력 인증센터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각자의 체력을 측정을 하고 각자한테 맞는 맞춤형 운동 처방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그런 대국민 체육복지 서비스 그런 활동이고요. 대상들은 성인, 어르신, 청소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 체력 100 체력 인증센터. 예, 맞습니다. 이게 뭐 비용이 들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저희들이 모든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 방학이 시작됐기 때문에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 전국에 다 있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있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많이 늘려가고는 있는데 어쨌든 현재는 21개 센터가 있고요. 저희 올림픽 공원 내에 대표 센터가 있고 수도권에만 해도 서울 성동구 서초구에 있고 경기 화성시 고양시에 있고요. 충청권에는 대전, 청주, 영동에 있습니다. 호남권에도 물론 있죠. 영남권에도 있고. 서울 경우에 강북 지역은 없는 것 같네요. 일단은 늘려갈 겁니다. 저희들이. 체력 인증을 받으려면은 서초동이나 또는 올림픽 공원에 있는 센터 찾아가면 되겠네요. 이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가까운 곳이 어딘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스포츠가
이제는 생활 중에 일부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활체육 문화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런 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근에까지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게 화두였었죠. 그런데 네. 지금은 열심히 일하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웰빙이고 행복이 결국 현대사의 화두일 텐데 네. 웰빙의 주요한 조건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건강일 거고요. 예. 건강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운동일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여가 시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 이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운동이 가장 좋은 여가 시간 보내는 방법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건강해지려면 건강 수명을 늘리려고 한다면 결국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특히 예. 예전에는 선수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스포츠에서 예. 현재는 좀 참여하는 스포츠로 많이 바뀌어서 이것이 체육 전반의 문화가 다르게 형성되도록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운동의 중요성 쭉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사장께서는 어떤 운동하고 계신가요? 저는 무련 운동은 지금은 않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1시간 정도 이렇게 유산소성 운동 걷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뉴스 보면서도 이렇게 스트레칭 포함한 근력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빨리 걷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빨리라고 하는 말은 정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본인이 평소에 걷는 일상적인 걸음보다 1.5배 이상 그렇게 걷는 것이 빠르다고 하면 되고요. 예. 뭐 속보라고 그래서 뛰듯이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예. 우리 이사장께서 생각하시는 우리나라의 그 생활체육, 엘리트 체육 발전 방안이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이 지금 사실은 선수 수급원이 없어서 잘못하면 고사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에 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소위 말하는 선진국형 엘리트 육성 시스템으로 좀 전환이 돼야 될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는데 네. 생활체육을 하는 사람들 중에 운동을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선수가 되는 그런 구조. 네. 이렇게 되게 돼야지만 엘리트 스포츠도 발전되고 저변이 넓어진 생활체육을 기초로 한 그런 엘리트 스포츠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네. 그 사람들 중에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선수가 되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되면 될 텐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공단에서도 생활체육의 지원도 예. 아주 이렇게 획기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하기야 그 수영이나 육상처럼 그런 기초 종목 같은 거 보면은 네. 미국이나 호주 같은 선진국들이 그 수영 인구가 많고 육상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거기서도 메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선수가 되면은 일단 뭐 학업을 좀 소홀히 하거나 이런 경향성이 있어서 특히 네. 자녀를 한 자녀만 낳고 있는 현대 사회 이렇게 가족 구조로 봐서는 부모들도 선수로 등록시켜서 운동시키는 그런 형태를 원치를 않고 네. 그래서 선수 수급원이 생기지 않고요. 이 생활체육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더 많은 사람들 전 국민들이 운동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참여 욕구가 결국은 시장성을 갖게 돼서 네. 더 여러 분야에서 부가가치와 연관된 시장의 규모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와 관련돼서는 요즘에는 산업화까지 네. 이렇게 필요하고 그 기능성이 이제 검토가 되고 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하기야 예전에는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뭐 수영 쪽에서 메달 타는 거는 뭐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주 그건 뭐 기적에 가까운 예. 근데 박태환 선수 같은 거 나온 거 가지고 그 메달 따는 걸 보면은 네. 우리나라 스포츠도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 워낙이 이제 그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이지 그 많은 사람들한테 예.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실천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사례가 될 거고요. 예.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수용도 하게 되고 자신감도 예.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켈리가 진행하는 친절한 코리안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켈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Korean. 안녕하세요. 켈리 캠입니다. To keep in mind. To keep in mind.
직역하시면 머릿속에 두다. To keep in mind은 명심하다, 기억하다 의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광화문에서 공연이 있어요. 그쪽으로 운전할 일이 있으면 keep that in mind. 차가 많이 밀릴 수 있죠. 저녁 약속이 있으니까 keep that in mind when you're eating lunch. 점심 먹었을 때 명심하세요. To keep in mind은 동사 원형이고요. 문장에 쓸 때 I'll keep that in mind. I will keep that in mind. I'll keep that in mind. 표현입니다. 제가 그것을 명심하겠습니다. Well, thank you very much. I'll see you next time. Have a great day. Bye-bye. 수도권 투데이. 네,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창섭 이사장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께서 지금 직을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지난 4월 4일 날 맡아서요. 예. 100여일 정도 됐습니다. 오래되진 않으셨구나. 네. 한번 4개월 정도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진흥공단 전반적인 업무라든가. 업무는 그래도 좀 익숙한 편이었거든요. 제가 2004년도에서 7년 사이 비상임사를 한 3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관련된 업무구에서 파악하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한 4개월 하면서 자신감은 좀 얻었습니다. 우리 공단 구성원들, 직원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뛰어나다고 판단되고요. 그 능력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제가 이사장으로서 그런 분위기 만들고 조건을 만들어 드리면 공단이 발전되고 활성화되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서비스가 더 향상되게 할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은 얻게 되는 4개월이었습니다. 거기 직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저희들 이렇게 소위 말해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한 2,000여 명 됩니다. 정규직은 몇 명이나 되나요? 저희 1,000여 명 되고요. 그럼 매년 직원들을 뽑겠네요? 예, 뽑습니다. 금년에도 이제 뽑죠. 인기 직종 중에 하나입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 300대 1 정도의 경쟁 그런 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취업을 원하는 젊은 층도 있을 텐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들어가고 싶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저희들 영어 어학 능력도 우선은 서류 전형에서 보고요. 그리고 꼭 체육 관련된 전공 시험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체육 전공한 사람이 아니어서 자기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할 수 없겠다 생각하실 일이 아니고 어느 영역에 계신 분들도 누구라도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체육을 매개로 또는 하는 거지만 그러나 일은 워낙에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영역의 전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지원해서 자기 역량을 펴나갈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300대 1의 경쟁률이면 굉장히 높은 경쟁률인데 왜 이렇게 많이 몰릴까요? 저희는 이제 서울올림픽을 기념하는 공단이어서 아마 지역으로 옮겨가지 않는 공기관이라고 하는 것도 큰 메리트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우리 생활체육, 엘리트 체육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 그동안 아주 큰 발전을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느 정도나 커졌을까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획기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커져 있고요. 국내에서 스포츠 산업 규모가 커진 것도 커진 거지만 세계 시장에서 스포츠 산업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 공단에서도 스포츠 산업 인력 육성도 좀 하고 있고요. 기능 강화하는 노력도 좀 하고 있어서 저희 자체 내 이제 스포츠 개발원 부서가 연구 부서가 따로 있는데 연구원이 스포츠 산업 전담 부서를 신설도 했고요. 또 관련된 산업과 관련해서 융자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한 2,000여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융자를 해드렸고 또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것 외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역점 사업이나 업무가 많을 텐데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우선 크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국가의 체육 재정의 86%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필요한 체육과 관련된 재정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 국고에서만 전적으로 하기가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공단이 기금 조성 사업을 통해서 생긴 그런 기금을 가지고 86%의 국가 체육 재정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 국민들이
스포츠나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참여율 높이기 위해서 그런 참여를 위한 기반 확충 사업들을 하고 있죠. 그런 관련된 환경 개선 노력도 하고 있고요. 예. 저희 공단은 전 분야를 다 체육 관련된 전 분야에 지원을 합니다.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것도 하고 있고 엘리트 선수들의 경기력 증진을 위한 우수 선수 체계적 육성도 하고 있고요. 또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국제 경기대 지원도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이사장께서 가장 신경 쓰시는 분야는 어딜까요? 저는 그 생활체육 분야 쪽에 많은 기반이 닦여져서 그걸 토대로 해서 국민들이 운동에 쉽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하는 쪽으로 하고 싶고요. 또 그걸 통해서 엘리트 스포츠까지 정상적으로 잘 발전되도록 해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 유병헌 사건을 수사하는 팀이죠.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의 김혜종 2차장 검사 그리고 유병헌 수사팀 부장들이 사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최재경 검사장이 사표를 반려하고 세월호 그 사건 철저히 수사하고 또 그 유대균 아들이죠. 검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속보 내용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 하반기에도 우리 국민체육진흥공단 뭐 예정된 사업이 있겠죠? 네, 있습니다. 저희들 비전은 실은 국민 모두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공익기관이 저희 비전인데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어로 표현하자면 enjoy 스포츠, we support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스포츠를 즐기시면 저희 공단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일이 가능한 거는 저희들은 기금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기금들이 그것이 국내 체육 전반에 걸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그 아시안 게임도 지원을 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기금 만들어서도 지원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걸 다 어떻게 모아요? 저희들이 하는 기금 조성 사업이 경륜, 경정, 스포츠 토토 이런 사업이 있고요. 소소한 또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에 의해서 모아진 기금들이 공익적으로 이렇게 쓰여지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마는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부탁 한 말씀 짤막하게 해 주시죠. 국민체육진흥공단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국민들한테 도움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좀 많이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동네에 있는 체육진흥센터 같은 데도 많이 이용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창섭 이사장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LGA SK텔레콤 한때 머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이슬을 맛보리 맥콜.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8100님의 사연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롯데리아 햄버거도 하나만 사 먹었죠. 어머니는 햄버거가 싫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햄버거가 잠깐 롯데카드 없으세요? 평일에 롯데카드로 롯데리아 핫크리스피 버거 구매 시 하나 더. 역시 롯데카드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G3로 작품 사진을 찍는 법. 그냥 찍어. 레이저로 잡는 오토포커스로 터치하는 순간 작품 사진.
심플, 그 새로운 스마트. LG G3.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이한님,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